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소유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소유권 테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우리 70번째 테마인 취득 이슈입니다. 특 A급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핵심은 출제자는 뭘 묻느냐? 결국은 취득 시효 당사자 간, 즉 토지의 소유자고 취득 시효를 완성한 자, 우리 사례로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권 344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여기에 당사자가 갑하고 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사자가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없고, 어떤 의무가 있고 없고, 그거를 우리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출제자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죠.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뿐만 아니라 당사자하고 제3자, 다시 344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자, 당사자는 요 라인 수직 관계죠. 자, 제3자는 우리 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인 정, 수용한 자, 또 이게 점유권을 매수한 자, 이런 자들이 되겠죠. 또 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 을하고 요 당사자인 을하고 제3자인 정, 고가, 수용자, 또 A, 요들 간의 또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례는 바로 이거죠. 자, 볼까요, 한번. 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취득시효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취득시효는 크게 점유 취득시효하고 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점유 취득시효죠. 자, 보시면은 핵심은 우리 당사자 간에는 보면은 우리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 소유자죠. 뭐 중간에 병으로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여하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 소유자 이름이 누구로 돼 있냐, 이거. 요 당사자죠. 갑이든 병이든. 자, 이 자에게 을이 과연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보니까,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의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계약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 이 갑이 뭐예요? 후딱 팔아버렸어요. 이런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되죠. 당사자 간에. 또 하나, 갑은 말이죠. 을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이거 내 거니까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있잖아요. 정당한 권한이. 그리고 부당이득도 역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어떤 게 있고 없는지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등기 청구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내가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점취득시효 20년 딱 완성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에 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죠. 가능하죠. 당사자 간에는, 을이 갑에게는. 그렇지만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자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불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효여버리면, 무효다.
즉 이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103조에서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죠. 그러니까 대의위에서 정의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첨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은 못하죠. 자기가 직접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대의위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한번 보면은 어떤 사정으로 정의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 경우, 뭐 대표적으로 무효이거나 이런 경우 무효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뭐 취소나 해제 이렇게 돼서 무효가 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역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을은 갑에게 포상금 갑이 받았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수용자에게 내가 그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구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가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요걸 갖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점유권을 갖다가 이 A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A가 을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하고 자기가 또 20년 이렇게 눌러앉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무엇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인지, 넘겨받은 을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인지 또는 자기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인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를 대위에서 행사하느냐, 직접 행사할 수 있느냐, 요거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은 안 되죠. 요거는 자기 거니까 직접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명확하게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되죠. 결국 객관식은 뭐예요? 뭔가를 구별하는 거죠. 속된 말로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것이죠. 쉽다 어렵다? 어렵죠. 상당히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이 핵심은 뭐냐면 이 본질이 뭐냐? 권리의 본질이 우리 을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에 있잖아요. 본질이 어디에 있다? 채권에 있다라는 거야. 그에 반해서 우리 정은 물권에 있죠. 누가 싸우면 이긴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물권이 이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깨게 X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물권인지 채권인지 구별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후의 말이 있죠. 이후에 다시 20년 흘렸다. 그럼 우리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전은 원래 막강한 물권자였지만은 이 청은 20년이 지나면은 이 갑하고 같은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대자부가 되는 거죠. 대자비가.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정말 잘 물어보는 것은 틀린 보기를 만들어낼 때 과연 어떤 자가 어떤 자에게 즉 어떤 자는 이제 점유취득시효 완성되겠죠. 을이 어떤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0번째 테마 취득시효 또는 시효취득, 특히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